정오 종합뉴스. (12월 2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생존한 할머니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승용차 2만 9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미다 후시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또 회담에서 도출될 해결책이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수준일지도 미지수여서 후폭풍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명시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생존한 할머니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 언론을 통해 소녀상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동의 존재인 소녀상은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의원이 다 나가도 당원과 지지자만 남아 있으시면 저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서 시작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는 친노, 친문 이런 것 모릅니다. 당원 단규와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인의 윤리는 압니다라면서 저와 함께 가보시죠라고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어제 표창원 교수의 기자회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치를 통해서 안전을 우리 국민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새 출발을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함을 갖춘 정치인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에 내몰린 야당에 들어갑니다. 그런 희망을 드리는 야당 만들기에 저도 동참하고 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을 모두 거두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약속을 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시거나 불쾌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미안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 더욱더 열심히 좀 더 커다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더 이상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거취는 자신이 정하고 결단도 자신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또 어제 당내 중진 수도권 의원들이 제안한 조기 선대위 중재안과 관련해 혁신 선대위의 인선 등을 최고위에서 책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언급하고 있는 의원들도 이제 그 뜻을 거두어달라며 무엇보다 당의 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수도권 중진 의원들의 조기 선대위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발표 내용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하고 선대위의 모든 총선 권한, 공천 권한 모두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처음에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바뀌었더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문재인 대표 한 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문재인 대표가 명확한 우리 당내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기대하기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독자 신당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분열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안철수 신당의 교섭단체 등록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당명 후보 5개 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한 3천여 개의 당명 가운데 고른 이름입니다. 최종 당명 후보는 희망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과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등 이렇게 5개였습니다. 약칭은 더민주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정책 기조가 발표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하에 우리는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공정성장론입니다. 여야가 다 복지하겠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면서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 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 간 소득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과 합리적 개혁 노선을 신당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창당 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또 안 의원 측은 무능, 무비전, 무책임으로 규정되는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 행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준식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거의 전문 투기꾼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4채의 시세 차익은 10억 원에 달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차녀의 국적 포기 논란을 두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역학조사관을 직급별로 나눠 30명을 보강하기로 했지만 지난 22일까지 6년 이상 경력 의사를 대상으로 가급의 역학조사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모집 인원 7명에도 미달했습니다. 이처럼 역학조사관의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새로 뽑는 역학조사관의 신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복지부는 당초 정규직을 뽑겠다고 밝혔지만 계약기간 2년 후 3년 연장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형전투기 KF-X 개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KF-X는 기술 개발에 8조 8천억 원이, 생산에 9조 6천억 원이 소요돼 모두 18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창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 자체 개발 부담과 미국 측 21개 기술의 세부 기술 항목 이전이 무산될 여지도 있어 실제 개발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승용차 2만 9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타이어 옆쪽에 미세한 금이 생겨 2013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생산한 12,800여 대를 리콜합니다. 르노삼성은 2013년 8월 9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생산된 QM5 만여 대와 2002년 2월 7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제작된 SM3 4,400여 대를 에어백 결함 등으로 리콜합니다. 벤츠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작된 16개 차 중 1,800여 대를 엔진 후도 결함 등에 따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제외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빚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GDP의 2배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부문 빚의 비율은 182.6%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구름 많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영하 5.7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